안녕하십니까. 자, 3월 9일 지금 시각은요 9시 30분입니다 저녁인데요, 토요일입니다. 자, 계속 지수가 요즘 빠지고 있죠. 그동안에는 고수든 중수든 아니면 하수든 웬만한 분은 다 지수가 상승했을 때 손실 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다 이제 수익을 내시고, 수익이 많고 적고를 이제 따지면서 즐거워하셨는데요. 드디어 이제 지수가 조정이 들어왔죠.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수익을 내시는 게 이제는 점점 이제 쉽지는 않고요. 이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가 2200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요, 매물 구간대에 이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주식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10월달 한 달 내내요. 그 폭락한 만큼 쉽게 빠졌기 때문에 쉽게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요 2200 이상에서부터는 이제 위에 매물대가 첩첩 삼중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쉽게 바로 가기가 힘듭니다. 종목별로도 이제 종목 선택을 잘 못하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11월 달부터는 웬만한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20%, 30%, 40%씩 수익이긴 하지만 이제는 2200포인트 이상에서부터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고요. 또 일정 수준 가면 또 끊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주고 내 종목이 반등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또 잘 매도 시점을 보셔서 끊어주시고 또 밑에서 잡으시고, 이런 반복된 매수 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를 이렇게 잘 포착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3단계라고 하죠. 보통 세 번째 단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시황을 잘 읽는 경우죠. 시황을 잘 읽는 사람들요. 이분들은 이제 1단계를 통과했다 그러죠.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코스피 지수나 이런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까지 가고 얼마까지 내리고, 바닥이 언제고 고점이 언제고, 이런 시황을 잘 읽는 분은 1단계고요. 종목 선택을 잘 하는 거는 2단계. 그 다음에 매수나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3단계.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을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오고 행보할 때 다른 종목을 갈아타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기회비용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초절정 고수들이 하시는 4단계죠. 그래서 제가 주식 입문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4단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자, 이 매수 매도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그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시황은 그렇게 제가 보기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현재 고민하시는 게, 물론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실 테고요. 또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사면 가장 저점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요. 이번에 10월달에 코스피가 바닥이 그때 어느 정도였었나요?
2000을 깨서 그때 대략 한 1950 정도 됐었죠. 그때 코스피 지수 최저점이요. 자, 그러면 한번 1950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번 상승의 최고점이 어느 정도 대충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00 한 30 정도, 35 정도 됐죠. 30 정도 잡고요. 그러면 2230포인트가 최고점이고요. 1950을 최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파동이 끝난 겁니다. 지금 5파까지 파동이 끝났다 치고요. 요 중간 가격이 얼마일까요? 자, 2230, 1950 대충 중간 가격이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이게 산수죠. 네. 대충 뭐 한 2100 정도 되나요? 대략이요. 네. 대략 한 2100 정도, 뭐 2090, 뭐 2100, 요 정도, 2100 전후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가 2130 얼마죠? 자, 2100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꼭 여기까지 온다는 건 아니지만 2130에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빠진다면 최저점은 그렇다는 겁니다. 2100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2100이 무너지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상승폭의 절반이 만약에 깨진다면 이거는 다시 전 저점까지 갈 수가 있고요. 전 저점에서 다시 리바운딩이 들어오더라도 이제는 다시 더 또 전 저점을 깰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지만 이 중간 지점 2100 전후 라인을 일단은 지지를 해야겠죠. 그죠? 저는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2100은 한번 터치가 되면 바운딩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바운딩이 들어왔을 때 그 바운딩이 저점이 확인되는 거는 그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2100에서는 나중에 2100을 깨더라도 2100은 일단 오게 되면 터치해서 바운딩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과해봤자 35포인트 정도 남았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요. 자, 이제 뭐 그렇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자, 2100 정도 터치를 하게 되면 절반을 다시 터치한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전고점이 되겠죠. 2230포인트 정도가 다시 이제 저항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밀리게 되면 이번엔 저점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씩 저점이 올라가면서 결국 2230을 돌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2270이나 80까지 가게 될 거고, 그런 시나리오들이 쭉 나오겠죠. 그죠? 문제는 2100, 이 절반, 상승폭의 절반이 2100을 지지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2100 정도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이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100 정도 오면요 일단 사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바운딩은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단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내 종목을 가지고 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뭐 이런 고민보다는 코스피 지수를 전체를 보고 계시면 내 종목은 그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100에서 코스피 지수가 멈추고 바운딩이 들어가게 되면 내 종목도 결국엔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코스피 2100까지 간다면 내 종목은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죠? 자, 다시 좀 밀릴 수도 있겠죠. 약간씩.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언급하지 않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종목을 들어가 보면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은 코스피나 이런 지수에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당장 다음 주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죠. 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앞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FOMC 회의 전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더라도 눈치 보기 장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강한 리바운딩을 힘듭니다. 그 회의가 끝난과 동시에 저는 움직일 거라 봅니다. 그게 이제 3월 중순, 3월 말 이 정도 되겠죠. 자, 종목을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빅3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4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IHQ는
잠시 좀 제외하고요. 우선 빅3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IHQ도 꾸준히 제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때가 되면, 만약에 때가 온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빅3 중에서 사실은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LB세미콘입니다. 자, LB세미콘은 이제 우리가 방탄주로, BTS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LB세미콘을 어저께 금요일날 저점에 한번 왔었는데, 저는 목요일날 저점을 분명히 한 번은 깰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점을 깨면 투매가 일부 놓을 수 있으니까 그걸 기하로 한 6천원까지 밀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6천원까지 오지 않고요. 저점을 깬 거는 맞았는데 6,280원에 90원 목요일 저점을 깬 거는 맞았는데 6,180원까지 왔죠. 거기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다시 6,180원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제가 처음부터 기대했던 6,000원이나 5,800원까지 올 수 있을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단타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만약에 6,000원이나 5,800원 요 구간에 오지 않으면 그냥 보내버리십시오, 그냥. 예.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 잘못 매수하면 단기 고점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물릴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6,000원이나 5,800원까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그러나 단타에 능하신 분들은요, 약간의 위험을 각오하고 단기 수익을 얻고 싶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서 바로 리바운딩해서 바로 올라갈 수도, 6,600원이 굉장히 6,600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라인인데, 그 라인을 또 돌파할 수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게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차트의 위치가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 LB세미콘의 1차 제 목표가는 8,000원 정도로 봅니다. 일단 8,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제 목표가는 8,000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긴 좀 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8,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한 6,000원 정도, 아니면 5,800원 정도를 찍고 돌아왔으면 먹을 것도 좀 많고요. 8,000원까지 제가 마음 놓고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6,180원까지 찍고 돌아왔었기 때문에 6,000원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지금은요. 물론 작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1차 목표가는 8,000원이니까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6,600원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든지, 6,600원을 완전히 돌파해서 종가상으로 안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6,000원이나 5,800원 혹시 내려오면요, 그때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LB세미콘은요. 뉴로스,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특히 뉴로스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러셔가지고, 뉴로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8,900원 정도 오면 이제는 좀 8,9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 오면 이제 좀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근데 매도를 못 하셨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뉴로스를 왜 언급을 안 하시냐 하셔서, 뉴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뉴로스 종목을 보지 마시고요, 코스피 지수가 2100에서 만약에 지지선을 잡고 다시 리바운딩이 들어가면 뉴로스도 같이 리바운딩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100을 깨고 내려가면 뉴로스도 같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로스 개인 한 종목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셨어요. 뉴로스는 전에 제가 만약에 뉴로스가 9,200원을 찍으면, 9,200원, 400원을 찍으면 다시 8,0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고 그때는 전고점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8,900원 정도 오면 제가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누르스는 밑에 지지선이 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8,100원 정도에서 우선 지지선이 하나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2차 지지선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 7,000원 라인이 또 2차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1차는 8,100원에서 8,000원이 1차 지지선이죠. 2차는 7,000원 정도예요. 전후고요. 그래서 밑에 지지선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면서 뉴로스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B세미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또 말씀드린 빅3 종목 중에서 또 뭐 에코마케팅은 어제 쭉 빨아서 그냥 쭉 부합으로 끝내버렸죠. 그죠? 자, 근데 에코마케팅은 이제 조금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에코마케팅은요. 수급 동향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관망을 좀 하시고요. 에코마케팅은요.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관망을 좀 하셔야 됩니다. HB 테크놀로지도 한 2, 3일 정도 지켜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B 테크놀로지도요. 좀 관망을 하고요. LB세미콘은 어제 시간 외에 상당히 좋았는데 6,600원을 돌파를 해서 종가가 6,600원이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착이 안 되면 이 종목은 다시 빠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6,000원이나 5,8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 날은 또 오늘 원래 금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누렸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은 또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한 반등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렇게 눈치 보기 장이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매매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